자, 이제 요번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191페이지 갑니다. 191페이지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여러분, 모든 소득세는요, 확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확정.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인데, 양도소득세는요, 예정신고 제도가 필수예요. 2011년까지는요, 예정신고는 선택이었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만, 확정신고하기 전에 예정신고 빨리 하면 세금을 깎아줬었지. 근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무조건 필수가 뭐야? 예정신고 해야 돼?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붙어서 내년에 뭐 해야 됩니까? 확정신고 해야 된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예정신고에 대해서는 시험에 물어보는 것이 어떤 사람이 예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거 하고, 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납세지. 그리고 세 번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신고기한. 요 세 가지예요. 그럼 순서 좀 바꿔서 191페이지 양가로 2번 예정신고 납부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예정신고 의무자. 예정신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누구? 거주자. 대한민국 국민은 부동산 팔았으면 뭐를 하라? 예정신고 하라. 이 경우 뭐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양도 차익이 없다. 10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으니까 매매 차익이 없어요. 또는 오히려 급매물로 팔아서 손해봤어요. 양도 차손. 손해봤죠? 그래도 뭐는 하라고 그랬죠? 예정신고는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당연히 예정신고하라. 이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사람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위로 가서 어디에 해야 되느냐? 그 장소, 그게 납세지예요. 어디에 신고해야 되느냐? 191페이지 납세지.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는 주소지예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가 없다면 머무르는 장소, 거소지 관할 세무서. 여기에 뭐하라? 신고를 하라. 예정신고. 예, 그래서 신고를 하라. 그런데 거주자의 반대가 누구예요? 비거주자.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외국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팔았으면 신고해야죠. 어디 가서 신고해? 걔는 우리나라에 뭐가 없는데 주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느냐, 그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업장이 없을 때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정리하면 이거죠. 여러분은 성남에 주소가 있어요. 주소지가. 근데 여러분 이름으로 제주도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래도 예정신고는 여러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성남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라. 이게 납세지예요. 근데 외국인은 어디 가서 신고하느냐? 주소지가 없으니까 어디 부동산 팔았냐? 그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 양도소득이 발생한 장소. 강남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강남세무서 가서 신고하라. 이 얘기죠.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밑에 예정신고 납부의 동그라미 3번 예정신고 기한.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신고 기한. 박스에 보시면 1번 토지, 첫 번째 칸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라. 모든 국민이 쉽게 하라고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오늘이 6월 며칠이죠? 30. 오늘 팔았죠? 그거 똑같아. 이번 달 말부터 계산하니까 2개월이니까 이제 8월 말까지 예정신고하라. 6월 1일 날 팔은 사람이나 6월 15일 날 팔은 사람이나 6월 말일 날 팔은 사람이나 예정신고는 똑같아. 6월 말 기준으로 몇 개월? 2개월. 이해가세요? 그런데
두 번째 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었죠. 허가를 안 받고 거래 청산했다. 다시 말하면 대금 청산하고 나서 허가를 받았다. 얘기는 허가를 늦게 받았다 이거죠. 그때 예정신고는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하라. 주식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반기 말일로부터 하라. 이거 반기가 뭐예요? 6개월 단위 묶어라 이거죠. 1월 1일 날 주식 팔았어요.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예? 1월 달에 주식 팔았어요. 반기가 언제야? 6월 말이잖아요. 6개월. 6월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이니까 8월 31일까지. 이해가세요? 그럼 7월 1일 날 팔은 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6개월 단위씩 묶어서 하라 이거죠. 반기, 반기. 됐어요? 근데 그건 주식이니까 크게 부동산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부담부증여 기억해야죠.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하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증여. 이때 채무 부분은 양도죠. 그래서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인데 증여세하고 양도소세 같이 계산하라. 그래서 우리 신고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특별히 3개월이다. 3개월.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통일시켰어요. 3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때 예정신고할 때 다음 장 넘겨서요.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에 니은 보세요. 니은. 예정신고를 몇 번 이상? 2회 이상 하는 경우. 거기 읽고 설명드릴게요. 해당 과세 기간에 누진세율하면 6에서 몇 프로? 45%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라. 이 두 줄. 합산해서 신고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같은 연도에 부동산을 2번 이상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요.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피박 쓴다 이거지. 세금 많이 낸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같은 연도에 2번 팔지 말아라. 예? 왜 그런가? 여기 보세요. 설명 듣고. 자, 여러분 1월 달에 상가 부동산을 5년 가지고 있다 팔았어요. 보유기간 몇 년? 5년. 세율이 몇 프로예요? 물어보니까 학원마다 당황스러워야 돼요. 아니 5년은 내가 못 들어봤는데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 들어가잖아 이거. 그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이든 3년이든 20년이든 똑같아. 그냥 2년 이상이면 6에서 45. 이게 누진세율이죠? 그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무슨 차이? 양도 차이. 5년 보유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뭐 나와요? 양도소득 금액 나오죠. 만약에 여기가 1억 250만 원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무슨 공제? 기본 공제 250만 원 빼. 과세 표준은 얼마? 1억. 여기에다가 6에서 몇 프로? 45%에서 아까 세금 얼마 나왔어요? 2010만 원. 이거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 공부했잖아 조금 아까. 몇 월 달에 팔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예정신고야? 3월 말까지. 1월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래서 3월 며칠?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하면 되죠? 신고하고 납부한 거예요. 어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뭣도 하라? 납부. 끝났죠? 자, 그런데 10월 달쯤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주택을 5년 가지고 있다. 또 팔았네. 주택 5년 가지고 있다 팔았어. 세율 몇 프로예요? 6에서 45. 누진세율이죠. 이것도 누진세율, 이것도 누진세율이잖아요.
이렇게 두 번 할 때는 합산해서 신고하라고.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무엇 빼? 필요경비. 무슨 차이? 양도 차이.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하면 소득금액 나오죠? 계산하기 좋게 여기 5천만 원 나왔다고 그래. 그럼 이거 합쳐. 그럼 1억 5천 250만 원. 여기서 기본공제 얼마? 여기서 더했으니까 여기서는 안 뺐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여기서 빼면 되지. 그럼 얼마? 1억 5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서 합쳐도 돼. 여기서 합치지 말고 여기서는 250만 원 공제했으니까 여기는 공제 못 받죠. 그럼 여기서 얼마? 5천만 원. 여기 과세 표준에 합쳐도 돼. 똑같죠? 합쳐서 250만 원 빼나 이렇게 합치나 똑같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세율 곱하면 아까 계산해 보면 이거죠. 1590만 원. 그죠? 더하기 1억 5천만 원이니까 8,800만 원 초과하는 거 얼마? 6,2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35%잖아요. 35%. 맞아요? 이거하고 곱해서 1,590만 원 더하면 돼. 요거 휴대폰 없나? 62 곱하기 35 해봐요. 62 곱하기 그냥 35 숫자만. 62 곱하기 35. 6,170. 여기 보세요. 6,17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더해. 6,170만 원을 더하면 얼마야? 7,760만 원. 대략 나왔어요? 예? 여기에서 요거 신고 납부했잖아. 예정 신고 납부했으니까. 빼. 얼마? 2,010만 원 빼. 그럼 얼마? 3,000, 아니요. 이렇게 나오나?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얼마요? 요거 2,170. 그러면 2,170을 더하니까 3,760만 원 맞네. 3,760만 원에서 이미 납부한 거 얼마? 2,010만 원 빼고 납부할 금액이 1,750만 원 내야 돼.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얼마나 더 내는지 감각이 없죠? 자, 5천만 원 세금 계산해봐. 5천만 원. 5천만 원.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면 522만 원? 저기라 그냥 합시다. 간편법으로. 여기다가 몇 프로? 24% 곱하고 빼기 얼마? 522만 원 빼면 678만 원 나와. 여기 보세요. 5천만 원을 합산하지 않고 5천만 원만 세금 계산하면 6,780만 원 낼 거를 요렇게 합산해서 세금 나온 거에다가 요거 낸 거 빼더라도 얼마네? 1,750만 원, 1,000만 원 이상 많이 내죠? 예? 그러니까 합산하면 피박 쓰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부동산을 어떻게 하라고? 다음 연도로 넘기지. 어떻게 넘겨? 잔금을 남겨. 잔금을 내년에 가서 받으면 되잖아. 이해가세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두 줄이야. 자, 이제 두 줄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19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에 니은 예정신고를 몇 번? 2회 이상 하는 거, 그 두 줄 그거예요. 자,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몇 번? 2번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거 1월 달에 뭐 했어도 신고했어도
두 번째 거 신고할 때 뭐 하라고? 합산해서 신고를 하라. 그거 이해가세요? 만약에 합산해서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했으면 확정신고 기한 내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 반드시. 이해가십니까? 그거.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대략 가면 안 돼. 여기 보세요. 여기 몇 월 달에 10월 달에 주택을 1년 보유하고 팔았어요. 세율이 몇 프로야 이거? 1년 보유. 1년 미만이 아니라 1년 보유 60%죠? 이해가세요? 자, 10월 달에 이거 팔았어요. 이거랑 합쳐? 안 합쳐? 합치는 거 아니지. 누진 세율이 아니잖아 이거. 6에서 45가 아니라 60%짜리잖아요. 세율 종류가 틀려. 이건 합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그러죠? 누진 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이해가세요? 6에서 몇 프로? 45% 적용하는 것만 합산하라 이거야. 누진세니까. 근데 세율이 다른 건 합치는 거 아니다. 됐어요? 예? 여기도 누진세율, 여기도 누진세율이죠? 그럴 때만 합쳐라 이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팔고 1년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냈는데 너무 세금을 많이 내서 안 찾아가는 세금이 매년 3천억에서 5천억 사이가 된대. 국세청 통계에 3천억에서 얼마? 5천억까지를 안 찾아간대. 세금 많이 내고. 왜? 모르니까.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어요. 국가가 당신 세금 많이 냈으니까 환급해가. 그렇게 안 해. 알아서 환급 신청해야지. 그럼 어떤 얘기냐? 여기 보세요. 자, 10월 달에 주택을 5년 가지고 있다 팔았는데 급매물로 팔았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것도 누진세율이죠? 예? 이것도 누진세율이죠? 합쳐야지. 근데 여기 보세요. 10억에 팔았는데 취득 가격은 10억 4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익 나왔어요? 손실 나왔어요? 양도차손 6천만 원 나왔죠? 낼 세금 없죠? 사람들은 여기서 끝낸다 이거지. 아니지. 합산하라고 그랬잖아. 이익은 더하고 손해보면 빼야 될 거냐. 이거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여기 소득금액 얼마? 1억 250만 원에서 6천만 원 빼면 얼마야? 4,250만 원이죠. 이해가세요? 거기서 얼마? 250만 원 빼면 4천만 원이죠. 예? 4천만 원의 세금 계산하면 24%에서 곱하고 522만 원 뺀가? 저걸로 하면 4천만 원이니까 15%인가? 맞아요? 15% 곱하고 얼마 빼요? 15%니까 108만 원 빼. 108만 원 빼요. 이렇게 해서 세금 나온다 이거지. 그럼 봐요. 이거 하면 얼마예요? 600만 원인가? 600만 원이죠. 거기서 108만 원 빼. 그럼 얼마예요? 492만 원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손해본 거 빼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얼마 냈어? 많이 냈잖아.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 뭐 해야 돼? 환급. 이걸 안 한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이익만 더하는 게 아니라 손해본 것도 결성금도 더해서 계산하는 거야. 많이 냈으면 빼고 환급 받고 추가로 낼 건 내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둘 다 이익 봤으면 합산되지만 하나는 이익 보고 하나는 손해 봤으면 빼고 계산하면 많이 낸 거 환급해 줘야 돼. 어저께 제가 105세 있는 학원에 수업을 나갔어. 근데 거기 수강생이 2주 전에 1세대 1주택 공부하고 났는데 질문 왔어요. 그 수업 시간 끝나고 났는데 젊은 친구인데 뭐라고 여자분인데 자기는 주택 하나씩 가지고 결혼했대.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야, 주택이. 근데 결혼하고 5년 안에 팔면 비과세다 그러니까 놀래는 거야. 왜? 두 개가 저기다 할증하는 줄 알고 할증해서 세금까지 냈다는 거야, 이미. 냈는데 지금 수업은 뭐야? 비과세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황당하니까 나와서 얘기하길래 결혼하고 몇 년, 5년 지났냐니까 안 지났대. 근데 팔았는데 할증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냈다는 거야. 그래요? 그럼 세무서 가서 다시 봐라. 환급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2주 다 3주 만에 있다가 갔어요. 어저께 갔더니 뭐 선물을 사왔어. 봤더니 환급을 받은 거야. 받아갖고 그 학원에 제가 가기 전에 2주 전에 전 수강생한테 한번 쏘고 그리고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냈으면 본인이 알아서 뭐를 해야 돼. 감면 신청 환급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안 해주는데 당신은 결혼하고 5년 안에 팔았으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무적인 얘기고, 예? 시험에서는 뭐 한다? 초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할 때는, 예정신고할 때는 이미 첫 번째 거 뭐 했어도, 예정신고했어도 두 번째 거 예정신고할 때 이거 뭐하라? 합산해서 예정신고하라. 됐어요? 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192페이지 5번.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뭐한다? 적용한다. 예정신고 안 하면 뭐부터요? 가산세부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는다고 그랬죠? 오른쪽 잠깐 페이지 보세요. 가산세 나왔죠? 1번 방가로 1번 무신고 가산세가 뭐예요?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신고를 안 했으면 일반 무신고는 몇 프로? 20%가 붙어요, 가산세가.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일부러 신고를 안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는 몇 프로? 40%. 부정자가 붙으면 몇 프로? 40%. 부정무신고. 다음 방가로 2번. 과소신고는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했는데 정상보다 적게 신고한 거지. 과소신고. 그럼 과소신고분 세액의 몇 프로?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그러면 이중장부 같은 거 만들거나 또는 비용을 과대계상 이렇게 부풀려서 세금을 고의적으로 조금 내려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였다면, 부정하게 신고했다면 40%예요. 그래서 위에 부정자가 붙으면 다 몇 프로? 40%다. 그리고 신고 안 했으면 밑에 양가로 2번 납부지연. 납부도 안 했겠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계산이야. 1일에 10만 분의 얼마? 22. 하루마다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지날 때마다 1일에 10만 분의 22. 10만 분의 20이면 비율로 얘기하면 0.022%. 그죠? 0.022%. 근데 여기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국세나 지방세 다 똑같아. 10만 분의 얼마? 22.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가산세 붙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왼쪽 가. 뭐 해야 돼? 양가로 3번. 확정신고 해야 돼.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붙는 건 붙은 거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확정신고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2번 확정신고 의무자 보세요. 기억. 과세 표준이 없거나 뭐 결선 금액이 있는 경우.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없을 수도 있잖아. 네? 합산하다 보면. 그래서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했어도 뭐는 하라? 확정신고 하라. 그러나 니은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뭐 안 해요?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예정신고했어도 첫 번째 줄 다만 있죠. 그거. 지금 이거.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할 때 이렇게 뭐? 합산을 해서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합산하여 예정신고 안 한 사람은 확정신고 기한 내
합산해서 신고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해당 과세 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번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을 해서 예정 신고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 신고해야 된다 이 얘기 됐어요? 이렇게 해서 확정 신고한다면 오른쪽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칸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일에서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라. 어떤 사람이 하라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했어도 뭐는 하라? 신고는 하라.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맨 밑에 상가로 3번 가산세 3번 가산세 이중부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예?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잖아요. 그런데 확정신고 안 했어요. 또 내년에. 그럼 가산세 또 붙어? 안 붙어요.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거 맨 밑에 예정신고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됐는데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붙었죠? 예? 그런데 내년에 뭐 해야 돼? 확정신고 또 안 했어요. 그렇다고 가산세 또 붙는 거 아니다 이거지. 가산세는 한 번만 붙으면 돼요. 이중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생각해봐요. 말이 되는 얘기야? 아니 예정신고 안 해서 뭐 붙었어요? 가산세 붙었는데 내년에 뭐 안 해도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또 안 붙는데 그러면 확정신고 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야? 안 해도 가산세 안 붙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지문이 다음 장에 나오죠. 양가로 4번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자진해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가산세 붙은 거 100분의 얼마? 50을 감면 깎아준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확정신고하라 그 얘기예요. 이어지는 거죠. 예정신고 안에서 가산세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100분의 얼마? 50을 부한다. 경감 줄여주겠다. 그거. 다음 194페이지 양가로 5번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여러분 환산취득가격은 양도할 때 당시 가격 가지고 옛날치를 추정하니까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세금이 조금 나와. 환산취득가격으로 가는 게 유리한 거야. 그래서 거기 거주자가 건물을 건물을 지어놓고 신축 증축하고 5년 안에 그 건물을 팔아요. 근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건물 지을 때 들어간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어. 증빙자료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뭘로 했다? 환산 취득가격을 취득가격으로 계산을 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조금 나오니까 건물 환산 취득가격의 5%를 계산을 해서 세금 나오면 거기에 뭐하라? 결정세액에 더해라. 세금에 더해서 내라 이 얘기야. 세금이 너무 조금 나오니까 이해가세요? 그거.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있어요. 분할납부가 뭐죠? 나눠서 내는 거죠. 자, 재산세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가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 되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단위가 커요. 그래서 얼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뭐 할 때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다. 1,000만 원 뭐 할 때 초과. 예정신고 하든 확정신고를 하든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0만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두 번째 줄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2개월까지 분할납부. 그러면 2번 반가로 2번 한도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뭐일 때?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뭐하는 거?
초과 금액을 2개월 동안에 내라 이 얘기예요. 2개월 동안 낼 수 있는 거는 1,000만 원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납부할세액이 1,500이에요. 1,500. 그럼 납부기한 내 얼마 내고 기본 1,000만 원 내고 초과 금액 얼마? 500만 원은 2개월 동안에 낼 수 있다 이 얘기죠. 1,9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납부기한 내 내고 900만 원은 2개월 동안 내라 이 얘기예요. 근데 2,000만 원을 부할 때는 초과할 때는 최대 100분의 얼마? 50까지 50% 이하로 나눠낼 수 있다. 그럼 3,000만 원이다 그러면 1,500 이렇게 나눠낼 수 있다. 최대한. 이해가세요? 그리고 밑에 분할납부 신청은 2번부터 보세요. 예정신고가 먼저니까 예정신고 납부하면서 분할납부하겠다. 그럴 때는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번 확정신고 납부하면서 분할납부하겠다. 그럴 때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을 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 결론은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부하면 초과할 때는 예정신고하면서 분할납부할 수도 있고 확정신고하면서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둘 다 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입니다. 자, 이제 196조 마지막 단원 국외자산. 여러분, 국외자산은요 최근에 들어서 국제화 시대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식이나 부동산 사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래서 저기 부산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자금이 가지고 거의 부동산을 다 독식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들여서 부동산 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라 부동산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팔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세금 냈어도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 계산한다. 아, 그러면 이중부가 위헌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세금이 나오면 외국에서 나온 세금 납부한 건 빼고 나머지만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자산 양도했을 때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거기 보시면 30회서부터는 30회, 31회, 32회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국외자산.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세금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외국의 자산을 양도하는 날 현재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는 해외 자산 파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해가세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주자. 두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해외 자산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자산은 종류는 똑같아요. 다만 두 가지. 여러분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외화를 뭐 했어요? 차익. 외국에서 돈을 빌려갖고 부동산을 샀다. 그런데 그 부동산 팔아서 생긴 이익 말고 환율 변동으로 생긴 이익 있죠? 그걸 뭐라 그래? 환차익. 그건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뭐한다? 제외. 환율 변동으로 생긴 이익은 빼라. 다음 또 하나 차이점은 방가로 2번에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양도의 동그라미 2번 전세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임차권 가로 열고 등기 여부 관계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인데 해외 자산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아요. 미등기 임차권도 다 과세한다. 해외 자산은. 그거 보시고 다음 197조 3번 양도차익 계산할 때 방가로 1번 양도가액 첫 번째 줄 국외자산
양도 가격은 그 자산에 양도할 때 당시 뭘로 하라? 실거래 가격. 또 방가로 몇 번? 2번. 필요 경비에 동그라미 몇 번? 1번. 취득가액 있죠? 취득가액도 방해자산 취득에 소요된 뭘로? 실거래. 결론은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뭘로 하라? 원칙이 양도할 때 당시 그 나라의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한다. 됐습니까? 예. 다음 방가로 3번 양도 차익 외화 환산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국에서 부동산 사고 팔고 할 때 돈 주고받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소득세 계산하려면 우리나라 화폐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때 뭘 기준하느냐? 외국환 관리법에 의해서 거기 뭐 줄쳐요? 기준 환율 또는 뭐? 재정 환율로 계산을 한다. 기준 환율이 뭐예요? 기준 환율이 전 세계 국가의 기준 환율하면 달러. 예? 미국 화폐 그게 기준 환율이에요. 달러로 주고받았다. 그럼 그걸로 계산하면 돼. 그런데 부동산 사고 팔고 비용을 지출할 때 달러가 아니라 엔화로 지급했다. 일본에서. 그러면 엔화하고 우리나라 화폐하고 바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 예? 어떻게 계산해야 돼? 엔화하고 우리나라 화폐하고 바로 계산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죠? 1달러와 엔화의 비율, 1달러와 한국 원화의 비율 비교해서 그거 가지고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재정환율.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직접 달러로 주고받고 있으면 그걸로 계산하면 돼. 그게 기준환율. 그런데 달러가 아니라 제3국 화폐로 주고받았다면 간접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재정환율.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양가로 4번 과세표준의 세액 계산할 때 밑에 방가로 1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 국외자산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가서 투기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죠? 투기해서 돈 벌면 우리나라 세금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투기하면 안 돼. 그래서 해외 자산은 투기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런 거 없다. 그런데 방가로 2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번 국내 자산과 똑같이 소득별로 연 얼마? 250원 공제해줘요. 기본공제는 해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준다. 됐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확인하죠. 다음 장 방가로 3번 양도소득세 세율. 여러분 해외 자산은 등기를 하고 양도하느냐 필요 없고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 관계없어요. 그래서 70%, 60%, 50%, 40% 그런 비례세율 없어. 그냥 전부 다 뭐? 초과 누진세율. 6에서 몇 프로? 45% 그거 적용한다. 6에서 몇 프로요? 45%. 그리고 양가로 이제 마지막이네. 외국 납부세 공제 그랬죠. 여러분 미국에서 부동산 팔았으면 미국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몇 번? 1번. 두 번째 줄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외국에서 난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거기 줄쳐요. 산출세액에서 뭐하는 거? 공제하는 방법. 우리나라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했으면 거기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빼고 나머지만 내라. 이렇게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2번은요. 2번의 두 번째 줄 양도소득 금액 계산상 무슨 경비 거기 필요 경비에 뭐하는 거? 산입하는 방법 두 가지다. 필요 경비로 들어가서 공제해주는 방법이 있고 세금이 나오면 세금에서 바로 공제해주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요거 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국외자산. 자,
여기 보세요. 해외 자산 양도할 때는 요거 정리해 놓으면 다 끝나. 그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세금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해외 자산 양도할 때까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인 거주자. 그죠? 예. 두 번째,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우리나라 소득세 계산할 때 기준하느냐? 달러로 주고받았으면 뭐 기준 환율, 제3국 화폐로 주고받았으면 재정 환율. 그래서 기준 환율 또는 뭐 재정 환율로 계산을 하라. 다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과 같죠? 소득별로 각각 연 얼마? 250만 원. 미등기도 해줘요. 왜? 해외 자산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으니까. 그죠? 다음, 양도소득세 세율은 해외 자산은 보유기간 상관없기 때문에 등기 여부 따지지 않기 때문에 6에서 몇 프로? 45%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 안 해줍니다. 해외 자산은.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자산 양도할 때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가액, 취득 가액을 뭘로 하라? 원칙이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죠? 그리고 기억할 건 해외 자산은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몇 년 가지고 있다 팔았느냐 관계없죠. 등기 여부, 보유기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법에 따라 세금 낸 건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죠. 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세금이 나오면 세액 공제해주는 방법이 있고,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필요 경비로 들어가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 다음, 세 번째,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 양도소득이지, 돈을 빌려서 대출받은 거 외국 화폐 빌려갖고 부동산 샀는데 거기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매매차익이 아니다. 그건 양도소득에서 보한다. 제외.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시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없다. 그죠?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4월달 과정에서 했으니까 오늘 여기서 수업을 종강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7월 달부터는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도 수업의 연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교재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수업 오기 전에 여러분 강의 계획표를 작성해서 학원 측에 전달할 거예요. 뭐라고? 요 문제는 요거는 수업 시간에 풀 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라. 이거.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보편적으로 보면 조세 총론하고 4번에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60% 정도 풀 건데, 첫 번째 와서는 조세 총론부터 시작해서 취득세까지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문제 있죠? 문제 중에서는 몇 번 문제,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을 거니까 표시를 할 테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풀고 오시는 것이 수업이 효과가 있다. 이론 수업할 때는요, 복습하는 게 효과적이고, 문제를 풀 때는 예습으로 한 번 정도, 풀 시간이 없으면 읽어보고라도 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죠? 예, 여기 오늘 수업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